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특별한 기억법 여행 드로잉을 함께하는 스튜디오 곰국의 두기입니다.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재료 소개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사용할 재료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재료는 바로 연필인데요. 연필은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들죠? 연필은 힘을 주지 않으면 연하게 나오고 힘을 줄수록 진하게 나오는 재료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연필을 가깝게 잡는 거 보셨나요? 힘을 주려면 아무래도 연필을 조금 가깝게 잡으셔야 되고 힘을 뺄 때는 조금 멀리 잡게 돼요. 이렇게 연필을 쥐는 거리를 조절해서 쉽게 힘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연필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할 때 처음에는 뭔가 힘을 빼서 연하게 여긴가 저긴가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힘 조절을 해서 내가 확신이 섰을 때 연필을 조금 더 힘을 줘서 확정적인 형태선을 그리게 되면 중간에 지우개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연필은 이렇게 힘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진하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명암이라는 부분, 내가 연필로 힘을 조절하면 정말 진한 어두운 톤부터 힘을 조절해서 중간 톤, 연한 톤까지 다양한 어떤 명암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아무래도 정모라나 풍경화를 그리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암 표현을 아주 면밀하게 다루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간단한 명암은 조금 다룰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연필로 명암을 표현하는 일이 거의 아주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형태선만 그린 그림과 달리 명암을 표현하면 내가 그리는 대상이 어떻게 생긴 앤지 그리고 이 대상이 어떻게 빛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뭔가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본격적인 강의에서 더 다룰 거예요.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우리 메인 재료인 펜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들러사에서 나온 피그먼트 라이너 0.1과 0.3인데요. 딱 봐도 두께의 차이가 있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싶은 형태선과 그 큰 형태 안에 세부적인 형태들을 아무래도 다른 두께로 그려주면 한 장의 그림에서 뭔가 리드미컬하고 뭔가 재미있는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펜을 두 가지를 쓸 건데요. 0.1부터 한번 보면 딱 봐도 아주 얇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편안하게 그으면 이 정도 두께감. 0.3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슉 그리는 어떤 스타일의 드로잉들도 있지만 뭔가 어떤 선을 그릴 때 아주 완벽하게 한 번에 그릴 일이 아주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려 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펜을 한 번 딱 그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중첩해서 쓰게 되면 0.1로도 조금 더 두꺼운 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 0.3도 원래는 두꺼운 어떤 선이 그냥 나오지만 조금 힘을 빼면 혹은 펜을 조금 더 멀리 잡으면 더 희끗희끗하고 여리여리한
선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는 이 차이가 뭔가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다 보면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라인을 그릴 때 뭔가 한 번에 쭉 그리는 게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사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드로잉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끊어 그리면 돼요. 이렇게 끊어 그려도 되고, 중간이 비어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연필을 쓸 때처럼 이렇게 그려 나가도 됩니다. 이 선의 느낌이 얼마나 매끄러운가,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라인을 누가 더 잘 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인으로 무엇을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네모의 형태를 그린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 네모가 완벽하게 변과 변이 만나서 점이 만나지 않더라도 중간에 끊어져도 우린 이걸 네모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펜으로도 이런 연필처럼 명암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생길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수채화도 같이 쓸 거니까 사실 제가 진행하는 스타일은 펜으로 명암을 막 다채롭게 밀도 있게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비어있는 것보다 조금 펜으로도 표시를 하고 싶다, 내가 펜으로도 명암을 조금 드러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펜으로 선을 이렇게 이어 써줘서 뭔가 면으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왜냐면 선이 모이면 면으로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조금 더 어두운 톤이 되는 거고요. 혹은 더 진하게 하고 싶다면 다른 방향의 선을 교차해주면 더 어두운 톤이 나오게 되고, 얘보다도 어둡고 싶다 라고 하면 아예 새까맣게 칠하면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라인 드로잉이기 때문에 주로 형태선을 펜으로 그리게 되겠지만, 뭔가 내가 그리는 대상에 따라서 뭔가 명암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런 방식을 활용해 주신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간단하고 속성으로 일단 크게 연필과 펜의 성질을 다뤄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럽고 혹은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 수채화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채화의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크게는 이 문교 고체물감 팔레트의 색상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워터브러쉬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 팔레트에서는 뭔가 관록이 느껴지죠? 새 팔레트도 하얗고 깨끗해서 예쁘지만,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작업을 많이 했구나 라는 흔적이 남는 재료의 모습도 조금 더 근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워터브러쉬는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요렇게. 그리고 워터브러쉬 분모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휴지를 같이 사용할 거고, 일반적인 두루마기 휴지를 4칸 정도 뜯어서 여기 딱 끼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 사용했던 워터브러쉬라서 조금 기본적으로 현재 분모가 촉촉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분모를 약간 촉촉하게 적시기 위해서 팔레트 위에서 이 스포이드 부분을 조금 누르면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촉촉하게 적시고 잘 젖었는지 확인하고 약간 걷어서 촉촉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워터브러쉬는 제가 펜들사에서 나온 이 워터브러쉬. 그런데 워터브러쉬 중에서도 가장 큰 대사이즈를 골랐습니다. 분모가 얘보다 더 얇은 애도 시중에 나와요. 하지만 어차피 워터브러쉬 분모가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굳이 아주 얇은 소자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 건데요. 현재 고체물감 팔레트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 해볼까요? 저는 오늘 요 비리디안이라는 청록색이 조금 끌리네요. 물감을 이렇게 묻히면 이렇게 금방 잘 녹아요. 자, 이렇게 묻혔어요. 잘 묻어있죠? 자, 그러면 붓도 마찬가지인데요. 붓도 조금 뭔가 수채화가 부담스러워 라고 해서 멀리 잡으시면 컨트롤이 힘들기 때문에 붓을 가깝게 연필 잡듯이 잡으실 거고요. 분모의 생김새를 뭔가 잘 생각해 보면서 붓을 세우면 붓끝이 뾰족한 부분만 닿으면서 얇은 선이 나오고요. 붓을 눕히면 눕힐수록 넓은 면이 잘 나옵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냥 쑥 칠했는데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칠한 면에서 여기 조금 밝게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한다면 휴지에서 물기를 조금 거둔 다음에 내가 밝게 하고 싶은 부분을 살짝 워터브러쉬를 눌러서 지금 눌리는 거 보이죠? 닦아내면 아주 쉽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혹은 처음에 아예 조금 진하게 시작했다가 좀 물을 많이 머금은 붓으로 이 언저리를 녹여서 이렇게 풀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채화를 할 때는 물감과 물의 양, 물감이 어느 정도, 물이 어느 정도, 어느 비율로 섞였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떤 수채화가 내는 어떤 진하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매번 물감과 물의 비율을 섞어서 내가 진한 것과 연한 것을 만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뭔가 변화가 있는 수채화 색감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실 만한 것이 그라데이션이겠죠. 이제 그라데이션은 제가 하나 설명을 안 했네요.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붓에 묻어있는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휴지에서 물을 조금 눌러서 짜서 분모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닦여요.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옐로우에서 주황색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을 칠한 상태에서 조금 주황색을 그냥 묻혀요. 해서 내가 칠한 부분에 그냥 바로 이어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이 아직 미처 마르기 전에 다른 색깔이 더해지면 종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죠? 어떡하지?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뭔가 물감을 조금 걷어서 물감이 거의 남지 않은 붓으로 이 색깔의 경계를 붓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뭔가 화장할 때처럼 이렇게 문질러 주면 아까보다 딱 어디까지가 빨강이다가 남지 않게 자연스러운 색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이 색깔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척척척 뭔가 색깔을 섞어내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낯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체 물감 팔레트를 그려놓은 이 드로잉에다가 색깔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12가지 색깔을 해봤습니다. 이 12가지 색깔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은 뭔가 워터브러쉬에 뭔가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뭔가 분모도 뚱뚱해지고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부담스러울 거고, 뭔가 물이 너무 적으면 뭔가 붓이 부드럽게 잘 나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뭔가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12가지 색깔을 하면서 어떨 때는 조금 물이 많은가 싶은 정도로 해보고, 어떨 때는 좀 물이 적은가 라는 정도로 해봐서 이 정도가 좀 편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조금 경험으로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12가지 색상을 할 때 뭔가 진하게 뭔가 남는 부분과 연하게 남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서 해보면 이 한 가지 색깔에서 얼마나 조금 연한 빨강과 진한 빨강까지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체크하실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채화가 마르면 좀 연해지니까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가 칠한 것이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위에다가 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수채화 전문지는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켄트지나 도화지하고는 달라서 내가 한 번 했던 거 마른 다음에 그 위에 여러 번 다시 해도 종이가 벗겨지거나 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했던 수채화처럼 너무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했는데 생각보다 마르니까 수채가 조금 연해졌네.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면 한 번 작업한 거 마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진하게 묻히고 아까 요거 했을 때처럼 조금 물만 묻은 붓으로 이렇게 경계만 녹여줘도 굉장히 쉽게 보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팔레트를 그려놨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팔레트를 꼭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붓을 세워서도 해보고 조금 눕혀서도 해보고 크게 칠한 다음에 닦아서 밝은 면 만들어보고 진하게 한 거를 연하게 풀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색깔과 색깔을 연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쓸 재료들, 이런 거구나 한번 가깝게 느껴보고 메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